자, 우리가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와? 뭐, A1 곱하기 R의 n-1승. 그래서 뭐, R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공비라고 한다라고 배웠었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n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우리가 이 an 값이 어떻게 가까워지겠는가, 어떤 숫자가 되겠느냐, 그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 항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할까? 두 번째 공비는 우리가 뭐로 하냐면 3으로 잡아보자. 공비도. 그 다음 건 9가 나오고 그 다음 것은 27이 나오고 그 다음 것은 어떻게 나올까요? 뭐 80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계속 커짐에 따라 n이 커짐에 따라서 이 숫자들도 계속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초항을 우리가 얼마로 잡았냐면 3으로 잡고 그 다음에 공비를 뭘로 잡았냐면 선생님이 3으로 잡았거든.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됐어? 방금 봤던 것처럼 답이 무한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걸 한번 보도록 할게. 두 번째 거는 초항이 1이고 공비도 1이라고 하자. 그럼 공비가 1이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런 수열은 어떻게 나오겠어? 초항은 1이고 공비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거. 이거 계속 무한히 보내보면 얼마로 나오겠어? 방금 봤던 것처럼 1로 이렇게 나오겠죠? 세 번째는 이런 걸 한번 봐볼게요. 세 번째로 우리가 뭐 생각할 것은 뭘 해볼까? 초항은 2분의 1이라고 할까? 공비도 2분의 1이라고 할게. 그러면 4분의 1이 되고 8분의 1이 되고 1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 초항은 2분의 1이 되고 공비 R도 2분의 1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얼마로 나와? 그렇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이 될 거니까 숫자가 계속 분모가 커지니까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냐면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 어떤 수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수열이 초항을 그냥 1로 잡을게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초항을 1 아니다. 이런 걸로 봐보자. 어떻게 하냐면 어떤 수열 AN이 R에 n승꼴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n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 n이 커짐에 따라서 이 값이 얼마에 가까워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야. 근데 첫 번째 방금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 공비 R이 1보다 커져버리게 되면 요 AN 값은 어떻게 되냐면 방금 위에서 봤잖아. 공비가 1보다 큰 경우 생각해봐. 공비가 2일 때 같은 것만 해도 숫자가 계속 커지겠죠. 이런 경우는 값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값이 무한대가 되더라 그 말이야. 두 번째 만약에 공비 R이 1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R이 1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1의 n승, 초항도 1, 두 번째 항도 1, 세 번째 항도 1이겠지. 그래서 AN 값 얼마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지는 거고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이런 경우야. 뭐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럼 AN 값이 얼마가 되냐면 0에 가까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왜 갑자기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넣었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n승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n이 1이면 마이너스 1, 4분의 1 빼기 8분의 1, 16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긴 하지만 결국 이 값들도 마이너스 값들도 0에 가까워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해서 0에 가까워지고 4분의 1, 16분의 1, 그 다음에 32분의 1이라는 숫자 같은 것들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도 다 0에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숫자도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AN 값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그 말이야. 네 번째,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지 현재 지금 R에다가 R이 마이너스라면 초항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 1, 세 번째는 마이너스 1 계속 왔다 갔다 바뀌겠지 부호가. 그리고 뿔마뿔마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발산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결국 진동이 된다라는 소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 R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선생님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한번 고려를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자. 여기에다가 1 넣으면 1승을 하면 마이너스 2, 2승 하면 4, 마8, 그 다음 16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경우도 뭐가 돼? 결국 AN 값이 그렇지 발산이 된다라는 거지. 어디 정확히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R 값에 따라 가지고 이 AN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R의 n승 값은 변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뭘 외워야 되냐면 여기 이 부분을 외워줘야 되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절대값으로 나와 있거든. 이런 것들. 근데 선생님 절대값은 따로 쓰지는 않도록 할게요. 쓰지는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승 값은 크게 몇 가지로 나오더라? 5가지로 나오더라. 뭐냐면 r이 1보다 크게 되면 이 값은 어떻게 된다? 무한대가 되고, r이 1이면 1이 되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0에 가까워지고, r이 마이너스 1이 되건지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결국은 따로 외우지 말고 이건 그냥 발산하더라. 그렇게 하나 기억을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r의 n승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 말이지. 수렴하기 위한 조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나오냐면 방금 봤던 것처럼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이라는 숫자도 들어가지. 요거 유념해줘야 돼. 뒤에 또 하나 더 배울 텐데 그때는 1이라는 숫자가 안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 조금 구분해서 외워놔줘야 될 것 같아. r의 n승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이하로 나와야 된다는 거. 1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조금 유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선생님이랑 다음 거 내용을 들어갈 건데 한번 봐보자.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 그랬죠. 문제 보는 것처럼 수렴한가 발산한가. 요거 다 했으면 이렇게 나오거든. 3분의 1에도 공비가 얼마인지부터 찾을 거야 선생님이. 3분의 5의 전체 n승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n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 이 숫자가 현재 지금 1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요 값은 뭐가 되냐면 무한대가 되더라. 그런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 보면 로그 성질에 의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5분의 4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5분의 4라는 것은 보면 알겠지만 뭐와 뭐 사이에 있냐면 로그 10이 1이잖아. 그 다음에 로그 10분의 1.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에 해당하지. 요거는 10에, 이건 1에 해당하고. 그러면 로그 5분의 4라는 것은 이 두 숫자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따라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R로, 이거를 R로 보게 된다면 결국은 R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이거는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요거는 공비를 3분의 2로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조금 편하게 하려고 위해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승에 n-1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계산하면 이거는 2분의 3에 n-1승이기 때문에 공비 r이 뭐보다 크다?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되냐면 발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렴 발산한 것은 어떤 걸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22번 문제 보자.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라 했죠. 결국은 우리가 R의 n승으로 봤을 때 이 R값, 공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공비를 구하게 되면 분모가 4의 n승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3의 n승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전체 n승. 따라서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기 때문에 어디에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2번 볼게. 4의 마이너스 n승이라는 것은 4의 n승분의 3의 n승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이것도 4분의 3의 n승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왜냐면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 앞에 거는 2분의 1의 n승이 될 거고 뒤에 거는 뭐가 나와? 3분의 1의 n승. 공비 r이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앞에 거 0, 뒤에 것도 0. 이거는 공비가 1보다 크겠죠. 루트 5라는 게 2점 얼마 얼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발산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수렴하기 위한 R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했거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공비부터 찾아보자. 공비가 뭐로 나와 있지? 2R로 나와 있지. 1번은 이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인데 1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중요하다 했지. 마이너스 1과 1 이하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공비를 찾아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R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들어간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공비를 찾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R로 나올 거고 요 값이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 값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하나 틀렸다. 항상 강조했었지 선생님이 같다는 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걸.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여기에 같다는 표시가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수렴하기 위한 R값의 범위가 되더라 그 말이야. 됐어 여기까지. 자, 넘겨서 다음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극한값을 조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여라 그렇게 나온 문제인데 요것도 원래 풀이법이 있어. 분모의 최고 미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줘야 된다 뭐 그런 풀이법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크면 그러니까 분자 더 크다 그 말이야. 이 답수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무한대 된다고 배웠고, 만약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은 0에 가까워진다고 배웠고, 같아지면 어떻게 된다 했냐면 최고차의 개수의 비교를 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기억나야 정상이겠지.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차수 자리 대신에 뭘 넣냐면 최고 밑으로 바꿔버려. 분모의 최고 및 분자의 최고 및. 그래서 분자의 최고 밑이, 예를 들어서 봐봐. 요거는 현재 분자의 최고 밑은 3이 8이 아니야. 8이.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요걸 다시 쓰면은 3의 2에 n-1승이거든. 그래서 최고 밑이 얼마로 봐야 되면 9로 봐야 돼. 분모도 마찬가지로 얼마로 봐야 되냐면 9의 n승 9로 봐야 되고, 이렇게 같잖아.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수 비교한다라는 개념처럼 요것만 우리가 갖고 와서 요것만 갖고 와서 생각하면 돼요. 9의 n승에다가 요거 다시 정리하면 9의 n-1승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앞으로 빠져나가면 9분의 1이 될 거고, 그래서 요 앞에 개수만 비교한다고 생각하고 답 그냥 9분의 1로 써버려 버리면 제일 깔끔한 풀이법이라 생각을 해. 차수 자리 대신에, 다항식에서 차수 자리 대신에 거기다 최고 밑으로만 말을 바꿔버리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자, 2번 문제 보자. 최고 밑이 여기 얼마일까? 여기는 3으로 나오겠죠? 여기는 9가 아니에요. 요건 최고 밑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것만 보라 그랬었지. 요것만. 우리가 다항식 공부할 때도. 그럼 이것도 뭐가 되냐면 결국은 3의 n승이잖아. 분자는 3 곱하기 3의 n승이고, 그래서 답이 얼마로 나온다? 3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요런 것들은 원래 최고 밑으로 뭐 묶어준다는 게 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 이게 더 당연히 빨리 가겠죠? 이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무한대.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x3승 빼기 2x의 제곱을 보게 되면 요것도 얼마가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게 더 빨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이 무한대가 된다 했던 것처럼 똑같은 풀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렴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 같거든.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해봐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렇다면 얼마에 수렴하겠는가.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하나의 알파로 잡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똑같아. 그냥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제일 쉬운 풀이법을 풀게. 요게 이제 알파로 수렴하고, 요거는 뭐 이거 숫자의 숫자 AN이란 거야. 요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4 곱하기 4의 n승. 그럼 봐보자. 최고 밑 4잖아. 이거 4잖아. 개수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겠어? 알파분의 4.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따라서 알파는 얼마 나온다? 2가 된다. 이렇게 풀어버린 게 제일 깔끔하지는 않은데, 어차피 이거만 딱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 다 넘겨서 13번 문제 보자. 등비수를 수렴하기 위한 조건. 등비수를 수렴하려면 공비 R이 어디 사이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공비가, 요게 공비가 될 거예요. 요거 정리하면 x에 x 빼기 2의 전체 n승이니까. 그래서 이 값이 어디 사이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연립부등식이잖아. 요것도 풀어주고 요것도 풀어서 공통인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계산하면 왼쪽 식부터 계산하자. 1번, 2번으로 봤을 때 1번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넘기면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로 나오겠네.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x 빼기 1의 제곱은 0보다 크다. 뭐만 제하면 돼?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보도록 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이 0 이하다. 자, 인수분해 안 된다 해서 당하지 말고, 안 되면 근해공식 써. 이 답이 뭐로 나와야 돼? 두 사이에 있다라고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근해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 빼기 루트 3과 어디 사이에 들어간다? 1 플러스 루트 3 사이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답은 뭐가 되냐면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거든. 그래서 앞에 걸 잠깐 정리를 하면 1 빼기 루트 3 이상이 되면서 1 플러스 루트 3 이하가 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제외시켜야 돼? 1을 제외시켜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1이 뻥 뚫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냐면 이거 이상 1 미만 또는 1초가 1 더하기 루트 3 미만 이렇게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선생님 뭐 틀린 것 같다? 그냥 혹시 틀렸네. b 프라이 제곱 마이너스 a인데 미안해. 이거 선생님 틀렸다. 숫자는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보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비를 뭐로 보면 되냐면 E-X로 보면 되겠죠. 앞에 거 이걸 A1, 여기를 R, 여기를 n-1승 이렇게 보면 되니까 공비를 우리가 R을 여기서는 E-X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E-X가 어디 사이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가 어디 사이? 1 이하로 나온다. 1 이하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양배에다 2 빼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X는 어떻게 나오겠어? 1 이상 3 미만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그럼 이게 답이냐? 자, 미안한데 이게 답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공비가 예를 들어서 5야. 5인데 초항이 0이야. 공비는 5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숫자가 초항 0, 5 곱해도 0, 3, 그 다음 다시 또 5 곱해도 0. 계속 5를 곱해도 어쨌든가 0이 나오겠지? 그럼 이런 경우도 뭐라 수렴을 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공비가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이 초항이라는 값이 0으로 나와버린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 요것은 표시해놨던 것처럼 이 A1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X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초항이 0이 나와도 공비가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항상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0까지도 더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답이 이것 또는 이게 나온다라는 거. 그것만 조금 더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초항까지는 잘 안 보긴 하는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항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답을 적어줘야 될 것 같아.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자. 실제로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한 28번 정도에 나오긴 했던 유형의 문제긴 한데 애들이 많이 틀렸었어. 자, 리미트 극한값을 구하래.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승 더하기 1분의 r의 n승.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다 뭐라고 쓰는 줄 알아? 이거를 답을 1로 써. 왜 1이냐 라고 물어봤더니만 선생님 이것도 최고미시 R이고 R이니까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수 비교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이 1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건데 아까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어.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었거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R 값에 따라 바뀐다는 거지. R이 1보다 크면 이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이 주어진 문제의 답은 1이 되는 게 맞아. 그러나 R이 1이 되게 되면 이거 무한대 아니거든. 2, 1. 그래서 2분의 1로 나온다는 거지. R이 1이 돼버리면 뭐 1 n승 더하기 1분의 1의 n승이니까 결국은 2고 이건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세 번째 거 R이 마이너스 1과 이제 1 사이에 있으면 요 값은 얼마가 돼? 그렇지. 0이 된다라고 아까 앞에서 했었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답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R값의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건 뭐냐면 R이 마이너스 1이 때도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해줘야 되는데 요건 아직 너희들이 정리를 못해서 요 부분은 빼놨나 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걸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다섯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것도 무한대라고 하면 요것도 무한대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 봐보자. 마이너스 2의 n승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의 n승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n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2 똑같지 이렇게. 그럼 2 넣으면 4 더하기 1분의 4 이런 식으로. 그럼 3 넣으면 10 넣어보면 어떻게 나올까? 뭐 1024 더하기 1분의 1024 이렇게 나오잖아. 결국은 우리가 이 값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정확하게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냐 말은 못할지라도 뭐를 알 수가 있냐면 결국은 부호는 똑같이 따라갈 거고 어찌 됐든 간에 모양 자체는 무한대 또는 이런 거 보면 이런 쪽은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래서 결국 이거는 우리가 같은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뭘 생각하면 되냐면 최고차 기수 비교하는 거 있었죠. 아까 아침에 최고 미세 기수 비교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 답이 1에 가까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답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는 이 5가지로 나눠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가지 나눠서 이렇게 다 써줘야 되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굳이 적을 필요는 없겠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수업 정리하도록 하자.